네, 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7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여전히 좋습니다. 우리 시장은 다른 이 국가들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들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서 고민되는 거는 그거일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따라붙어도 되나?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뭐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튀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원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으로 호재랑 악재도 같이 좀 구분해 주시죠. 예, 오늘 시장 되게 열심히 봤고요. 네. 예, 2,600을 2,600 다시 왔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작년 10월 말 지수까지 이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무렵부터 주가가 밀리기 시작해서 네. 예, 그동안 좀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야 복구가 됐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그러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우리가 7월 이후에 계속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빠진 것 같지만 작년 상반기에는 또 2,800을 돌파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 6개월 단위로 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뭐 보면 오늘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2,600에 다시 회복한 것도 있지만 거래 대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는 뭐 16조까지도 거래가 한번 됐었고 코스피가 오늘은 한 10조 조금 넘게 됐더라고요. 코스닥은 뭐 10조 이상 거래가 된 날들이 이제 좀 이틀 걸로 하루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조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코스닥도 굉장히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호재, 악재 이런 걸 찾기가 참 애매해요. 뭐 다 좋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물론 일부 종목들은 안 좋긴 한데 네. 그 종목들조차도 한동안 너무 좋았던 종목들이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었던 그쵸.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까?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5%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한 1.5%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이 대다수인데 오히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성장률이 최하일 때 주가는 제일 좋았다.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미 선발형의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환율도 좀 우호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내려와도 문제가 되는데 환율이 좀 우호적으로 이제 천천히 내려오고 있죠. 1,440원대까지 지금 내려왔고. 미국 채권 금리도 지금 보면 달러 약세가 이제 되면서 내려온 건데 달러 약세와 미국 달러의 가치와 미국의 채권 금리가 지금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채권 금리도 다시 4.4%대까지 10년물 기준으로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아예 공언을 했죠. 본인들은 기준 금리가 아니라 시장 금리를 타겟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러면 채권 발행을 더 많이 안 한다는 얘기고 발행하더라도 누군가가 사게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지금 미국 채권 금리도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 뭐 악재는 이제 관세인데 여전히 반덤핑 관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력기기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1기 때 한 60%까지 부과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밀렸는데 향후에 이제 이 악재가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품목별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 거냐. 이게 그동안 이제 트럼프 얘기를 보면 보편 관세를 하겠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상호 관세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상호 관세를 또 4월 1일부터 한대요. 뭐 당장이라도 뭐 난리칠 것처럼 하더니 얘가 물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구나. 얘가 하기로는 그분이 좀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냐? 품목별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라면 어떻게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도 쫄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데 너무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갑자기 부가세를 또 들고 나왔죠. 네. 우리나라 부가세 10%, 일본 10%, 그다음에 유럽은 한 20% 정도 이상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타겟은 아닌 것 같고요. 유럽이 타겟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면 어떡하지? 이런 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겁을 먹는 사이에 주가는 계속
슬금슬금 올라왔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 섹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면 주가는 계속 누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또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관심 종목에서 전력기기 빼버렸습니다. 이제는 당분간은 보지 않는다.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당분간은. 그래서 뭐 매수하실 거라도 조금은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이슈가 잠잠해지고 나서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오늘은 특징 섹터가 너무 많았는데 그냥 좀 추려봤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 소캠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요. 예전에 이제 지금 AI 관련돼서 이제 그 CES 2025에서 젠슨 왕이 한번 손에 이렇게 조그마한 거나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척한 적이 있어요. 귀여운 척을 했었나요? 예. 개인용 컴퓨터 이제 개인 보여주면서. 컴퓨터에서 요만한 거 들고 막 조그마한 거 들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소캠이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기존의 그 한마디로 기존의 노트북이나 PC에 들어가던 D램 모듈이 방식을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쓰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이걸 하게 되면 I/O 개수 이제 통로 개수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그냥 DDR5나 DDR4를 쓰는 게 아니라 LPDDR5를 쓰면서 저전력 반도체를 쓰고 크기도 뭐 성인의 중지 손가락만 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만큼 좀 작다. 중지 손가락이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욕이 될 수 있어서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손가락 하나 정도 크기니까 한 제가 볼 때는 5, 6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탈부착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본인들이 자체 이걸 표준으로 만들어서 원래 표준을 만들 때 인텔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 다 모여가지고 표준을 정하는데 본인들이 아예 표준을 만들겠다. 그건 건방지죠. 예. 하여간 뭐 그래도 엔비디아니까 지금 그래서 관련주가 뭐냐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기사 말미에 TLB랑 심텍과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을 논의하고 있다. 요게 핵심 포인트였죠. 이게 근데 2대1의 단독인가 뭐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TLB 심텍이 오늘 뭐 급등했습니다. TLB는 또 그 전날 지난주 금요일 날 뭐에 포함됐냐면 CXL 상용화 관련돼서 또 얘가 또 CXL 관련주예요. 네. 그래서 이틀 연속 심텍은 조금 뭐 오늘 하루 정도 많이 올랐는데 네. TLB는 이틀 연장 올렸다. 예, TLB 물려 계셨던 분들 대박이 났죠. 그러면은 물려 있다고 하면은 탈출 해야 될까요? 또 일단 더 지켜봐도 조금 될까요? 더 지켜봐도 되겠죠. 아직 이슈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확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워낙 뭐 논외로 하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심텍, 뭐 TLB, 그 다음에 대덕전자, 그 외에 이제 코리아 서키트 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CXL이 됐든 소캠이 됐든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이제 다 한 번씩 움직이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거의 바닥에 있었거든요. 한 2년 내리 빠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를 제외하고는 다 빠졌다고 보면 되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다시 CXL과 소캠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진짜 수혜인지 여부는 또 조만간에 또 나오겠죠. 예, 그래서 아직은 묶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저게 그 좀 뉴스가 많이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뭐 예. 넥스트 HBM이 등장했다. 뭐 이러면서 소캠에 뭐, 대해서 이야기가 예. 나오는데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이게 만약에 모든 노트북과 PC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HBM보다 더 클 수도 있죠, 시장은.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황에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 올 때 보면 PC에서 노트북으로 넘어갈 때, 노트북에서 다시 모바일로 넘어갈 때 이게 한 번씩 호황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소캠으로 다 바뀐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그럼 신규 수요가 창출되면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걸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요? 좀 조정 나오겠죠. 한 이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그러니까 관심 종목 일단 넣어놓으셔야 된다. 기회를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유리기판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PI라는 종목이 이제 중심이 돼서 올라갔고 이 회사는 유리기판 회사는 아닌데 비파게 검사하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장비 회사들이 이 회사한테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이 회사는 뭐 이제 사실은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미세화 장비 관련된 미세화 반도체,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업종은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는. 네. 근데 너네 유리기판 하냐 물어봤더니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PI가 금요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고 나서 오늘도 20% 이상 상승하면서 끝났는데 이게 이제 오늘은 유리기판주 중에 가장 셌고요. 필옵틱스는 여전히 오늘도 강했습니다. 뭐 SKC는 좀 쉬었지만 그래도 오늘 5만 원대 돌파에 장중에 5만 900원 찍고 네. 물론 이제 윗꼬리를 좀 많이 달긴 했지만 뭐 5% 이상 상승, 5% 가까이 상승했고요.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고 캠트로닉스는 삼성 전기와 아마 하는 걸로 보고 있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SKC도 얘기하지만 유리 원판을 만드는 독일의 쇼트라는 회사랑도 이미 거래가 돼 있고 또 어느 회사와 또 뭘 한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어딘지 모르는데 고객사와 협의 중이다. 그게 이제 싱귤레이션 장비 관련돼서 네.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좋았는데 여기가 또 수요일부터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죠? 세미콘 2025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관련된 행사인데 국내 행사입니다. 근데 국내 행사 옛날에 보면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국내 행사 했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갑자기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네. 삼성 SDI가 26년부터 상용화하겠다 얘기 나오면서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약간 좀 데자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리기판 쪽이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기술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또 몰리지 않겠나. 예,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 네. 그다음에 올릭스 며칠 쉬다가 이제 거래 정지 당할 것 같은데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예. 참 대단해요. 15% 정도 올랐는데 올라 시가총액이 좀 적었기 때문에 지금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 굉장히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밸류를 좀 올리는 모습이고 오랜만에 2차 전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제일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 7, 8천 원까지 갔다가 네. 8천 원 정도까지 찍은 것 같은데 지금 끝나는 거는 3만 5천 원 밑으로 빠졌는데 8만 5천 원 밑으로 빠져서 끝났는데 에코프로 머티 제가 최근에 2차 전지는 좀 다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가 또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막 되게 헷갈리게 얘기했는데 제가 네.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아마 다들 헷갈리실 거예요. 예, 지금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제일 라이트하게 움직이는 건 에코프로 머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2차 전지 전반에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열심히 있다. 예, 이렇게 보시고 트럼프가 이제 한마디 해서 또 악재가 한번 터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매매 정도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2차 전지가 뭐 숫자상으로 달라진 건 딱히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돌리기 시작을 한 건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보세요? 일단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가 조금 실적이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먼저 선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 선 반영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보조금 이슈가 다시 또 부각되고 있고 독일이랑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습니다. 작년에도. 네. 예, 물론 이제 프랑스는 약간 역주행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리고 중국 차에 대한 유럽의 고율 관세 부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럽 시장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한병화 애널리스트고, 예, 그다음에 김현수 애널도 최근에는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둘 다 굉장히 부정론자였던 분들이 지금 긍정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악재가 좀 나오더라도 딛고 올라갈 힘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은 악재를 다 반영시켰죠.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죠. 예. 그리고 뭐 오늘 에코프로머티는 뭐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는데 네. 예, 급등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역시 기대감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약간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고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이제 그렇죠. 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매매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그쵸. 게 좋겠다. 아직은 비중을 뭐 많이 싣기보다는 한 10% 내외에서 매매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짧게 치고 나오시든가 좀 이렇게 너무 긴장하고 좀 들어가셔야 된다. 뭐 손절가 뭐 타이트하게 잡는다던가. 그렇죠. 뭐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가지고 2배 먹어야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네. 예, 그거는 이제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아직 남아 있다. IRA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관세 이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보조금 뭐 이거 좀 이제 또 뭐 하겠죠. 지금 열심히 일론 머스크가 효율위원회인가 뭐 그거 만들어가지고 네. 자기 엔지니어들이랑 지금 노트북 들고 들어가서 밤새 일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깎을 것이냐.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AI 돌리면서 찾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긴장을 좀 해야겠네요. 또 일론 네. 머스크는 또 2차 전지에서는 계급장 떼고 붙자 약간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그게 한두 달 조사가 끝나고 나면 네. 결론이 나오겠죠. 어떤 부서에서 돈을 깎아야 되고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거기에 이제 IRA 관련된 것들, 전 정부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긴 해야 된다. 근데 그 전까지는 반등 기조는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스펠트 케미칼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좀 쉴 줄 알았더니 오늘도 달렸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PNT인가요? 예.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 장비주들이 네. 그 얘기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PNT를 아까 쓸까 하다 말았는데 PNT가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는 투자가 잘 되고 있다. 아직도 그 공장 짓고 있는 데는 여전히 잘 짓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2차 전지에 조금 훈풍에 도움을 줬다. PNT도 급등했죠. 네. 예,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스펠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에 현대차가 참전하면서 이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여기도 워낙 또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예, 유리기판과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는 형태죠.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상용화에 아직 멀었으니까 내년까지는 좀 흔드는 종목일 거다. 그래서 이슈가 있으면 올라오고 네. 이슈가 좀 사라지면 빠지는. 여기도 그러니까 너무 높을가를 잡으시면 안 된다. 근데 지금도 근데 매매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 나오면.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을 봐셔야 될 것 같은데 SAMG 엔터. 쌈쥐. 예, 그 티니핑으로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4분기 실적이 90억이 나왔는데 드디어 회사가 뭔가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냈다. 7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는데 여기가 원래 뭘 했던 회사냐면 애니메이션을 그리던 회사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여서 네.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흥행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돈을 벌려면 애니메이션만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완구라든지 이런 그 굿즈 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할 줄 몰라서 다른 회사들한테 맡기고 이러다가 오히려 적자 폭이 더 커지는. 그래서 지금 경영 효율화를 잘 못했던 거죠. 네. 이제 그림 그리시던 분들이 인형을 못 판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걸 외주를 안 주고 본인들이 직접 하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구조를 바꾼다 그랬는데 그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억 이게 돈을 못 벌면 이상한 구조의 회사인데. 그렇죠.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그렇죠. 지금 거의 그 3세에서 한 7세까지의 여자 아이들은 다 이거 관련된 캐릭터만 장난감에 다 이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다 이게 그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경영 효율화를 잘 못했던 부분이 이제 좀 해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SAMG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조정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 조정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 조정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6% 올랐고 거의 뭐 암벽 등반 하듯이 최근에 예,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 예. 뭐 재고나 이런 건 다 털어낸 거인가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재고는 뭐 어차피 이게 할인 판매하면 또 네. 잘 팔립니다. 이 캐릭터마다 인기 있는 캐릭터가 있고 없는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이름 알았는데 예, 까먹었어요. 그 핑크 색깔 캐릭터. 하츄핑. 하츄핑. 걔가 하츄핑인가요? 네. 제목이네요. 예, 예. 네. 하츄핑만 아시면 됩니다. 예. 주인공이죠, 걔가. 네. 그 캐릭터가 제일 잘 팔린다.
인기가 많고 지금 뭐 투자자 수급도 상당히 외국인들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조정 그렇습니다. 시에는 계속 관심 가져야 되고 요즘 그래서- 기관들도 계속 사네요. 최근에 우리가 그 중국과 화해무드 조성된다고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중국에서도 되게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음. 네, 그 상장 당시에는 중국에서 만화가 흥행을 했다 이러면서 주가가 막 상장하자마자 막 올라갔었죠. 근데 실적을 까보니까 번 게 없어. 그래서 쭉 빠졌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중국 캐릭터 사업까지 좀 잘 된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네. 제가 그 티니핑 인형 제조 국가를 보면 다 차이나에서 만듭니다. 그럼 거기에서 바로 팔 수도 있겠죠. 예. 좋습니다. 그 큰 인형이 있습니다. 27,000원, 3만 원 이렇게 하는 직접 사보셨나 봐요. 한 25cm, 30cm 되는 인형들이 있거든요. 캐릭터마다. 네. 예, 집에 많이 있습니다. 예. 파산핑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한 10개 사면 25만 원 나갑니다. 예. 비싸네요. 그렇죠. 하나가 25,000원, 3만 원 정도 하니까. 예. 꽤 비싸네요. 저는 이제 앞으로 잘 벌겠네요. 한번 네, 좀 잘 벌 기대를 것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쌈쥐엔터 말고 물론 뭐 쌈쥐엔터 이름이 엔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엔터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엔터주도 오늘 좀 빠졌거든요. JYP, 네. 뭐 YG 이런 종목들은 계속 기대감은 가져가 봐도 좋다. 네, 이렇게 조정 시 생각하세요?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쪽은 이제 좀 단기 조정? 오늘 다시 또 IT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갑자기 IT나 뭐 2차전지 쪽 이제 원래 주력 섹터들이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좀 쏠리면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장 우리가 체크해야 될 만한 포인트 그리고 우리 시장의 변수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변수는 여전히 이제 큰 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품목별 과세를 할 거냐, 관세를 부과할 거냐. 근데 이거 내일 뭐 어차피 우리 미국 시장 쉬잖아요. 지금 프레지던트 데이 네. 걸로 쉬고 또 2차 전지가 지금 반등을 계속 할 거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3,000포인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뭐 2차 전지 일단 올라와 줘야 되고 반도체 올라와 줘야 되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7, 8만 원 가고 하이닉스 30만 원 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3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딱 흐름 탄 김에 저는 올해 3천 가능하다. 근데 거기에 올해 가장 3,000 큰 간다. 키를 쥐고 있는 게 사실은 삼성전자겠죠. 네.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좀 돌아선다. 램프업 가동 중단했던 부분 다시 가동시킨다고 하고 있고 풀 가동한다는 얘기들이 네, 있던데요. 자동차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다시 재가동을 하는 거죠. 쉬었던 평택 공장, 평택 라인을. 그러면서 이제 그 HBM4 다이 네. 중간에 들어가는 그 다이도 만들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자동차 반도체도 지금 본인이 가져오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하이엔드가 아니어도 로엔드라도 지금 다 가져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은 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기존의 D램이라든지 DDR5 이런 것들이 조금 D램이나 뭐 랜드가 좀 돌아선다라고 하면 충분히 삼성전자가 업사이드 면에서는 하이닉스보다 빠를 수도 있죠. 예, 하이닉스는 좋다는 거 다 아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3,000포인트 가기 위해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 이렇게 가려면 1,000포인트, 900포인트 가려면 바이오 잘 되고 2차 전지 좋아지면 됩니다. 거기다 반도체 장비만 좀 삼성이 그렇게 가는데 반도체 장비 따라오겠죠. 그러면 그렇죠. 코스닥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네. 요 세 개가 잘 가면 지수는 금방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나요? 네, 올해는 긍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채금리, 달러 이거는 뭐 항상 보시겠지만 지금 하락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지 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기 빨간 걸로 써놓은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1월 FMC 회의록 공개가 목요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갑자기 중요해진 건데 이게 2월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난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튀었잖아요. 네. 또 튈지 안 튈지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가 튀면은 시장에서는 또 걱정을 하겠죠. 예. 그러면 또 이제 금리를 내리니 안 내리니 뭐 또 뻔한 소리 할 텐데. 네. 근데 저는
별로 당분간은 CPI도 별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별로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계속 지금 목표는 뭐냐면 물가를 낮추려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바이든 정부를 까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잡으려면은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됐으니까 일단은 그쵸. 그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유가를 낮추려고 전쟁을 자꾸 멈추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다 유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 유가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네. 네, 내일은 체크포인트까지 말씀드렸는데 내일은 뭐 미국 시장이 안 열리니까 미국 야간 선물 지수의 아마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CXL 그다음에 소캠 관련주들 계속 갈 수 있는지 여부, 조정 여부 좀 확인해 보시고 저는 조정이 나오면 사봐도 괜찮고 너무 달리면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파셔야 된다. 네, 지금 너무 단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오면 그래도 좀 사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더 갈 룸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겠지만 더 갈 이슈는 기대감도 붙어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시장은 약간 새로운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예, 뉴페이스 좋아하죠. 쇼캠 뉴페이스도 아닌데 이름만 쇼캠 붙여가지고 되게 뉴페이스처럼 왔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장법 바꿔서 온 겁니다. CXL은 잊혀졌던 미녀가 갑자기 등장한 거죠. 네. 예, 상용한다고 하니까 인텔 때문에 계속 늦어진 거예요, 저게. 인텔이 안 내서. 예, 인텔이 CPU 그 버전을 좀 크게 내놔야 이걸 이제 상용화를 2.0 버전부터 시킬 텐데 이제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CXL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건 하나의 방식이지 기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CXL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메모리의 효율화? 그러니까 HBM이랑 자꾸 이런 걸 이렇게 헷갈리시는데 HBM은 그 AI 가속기 내에서 하는 거고 얘는 서버 내에서 그러니까 뭐 CPU와 GPU의 그 메모리들이 약간 엉키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완적인 역할. 예,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높여주는 흐름을 좋게 해주는 그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XL 관련된 메모리는. 앞으로 반도체 업종 흐름도 여전히 좀 보셔야 되고 이제 뷰는 좀 바꿨는데 2월달에 너무 좋았죠. 지금 1, 2월달에 2, 3월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뭘로 위주로 좋을 것 같냐? 어차피 4월 1일 날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통상 정책 이슈보다는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지금 뭐 의료 AI도 한 번씩 올리고 지금 뭐 저기 뭐 바닥에 있는 기판주들도 올리고 심지어 좀 화학주들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중국 관세 부과하면 중국이 지금 화학 그 공장을 좀 가동을 좀 줄인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본인들도 네. 그러니까 일부 물량을 좀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권에 좀 돌고 있는 게 지금 뭐 금호석유화학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네. LG 화학도 오늘 뭐 4% 올랐고. 롯데케미칼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심지어 제일 네. 안 좋은 PBR 0.2배도 안 되는 롯데케미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아마 우리가 지금 탄핵 관련돼서 일정이 좀 미뤄지면서 뭐 2월 안에 끝나지 않겠냐 얘기했던 게 지금 한 3월 중순 정도에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2분기부터 그 무렵부터는 정치 리스크 해소되면 조금 더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는 바닥을 돌고 더 추가적으로 간다라는 추세 상승이 나올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는 좀 봐야 된다. 대신에 한 번 그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확인하셔야 된다. 그 전까지 매매하시다가 정해지면 더 사든가 뭐 아니면 어떤 게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그때부터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막 이렇게 달리는 건 아니고 예, 좀 꾸준히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2차 전지를 만약에 지금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뭐 에코프로 머티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아직까지 움직임이 별로 없는 그런 쪽에서 순서를 노려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다가 쓸까 하다가 안 쓰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변동성과 수익률을 같이 노리겠다. 내가 좀 리스크를 감안해서 좀 화려하게 매매를 하고 싶거나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다. 근데 마이너스도 많이 날 수 있죠.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머티. 네. 그러면 전 구체 쪽에서 에코프로 머티 말고 안 간 종목을 찾는 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냥 에코프로 버티. 예, 전구체 여러 종목이 있긴 한데 네. 대장주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 그리고 양극재 단에서 양극재가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에코프로 BM, LNF 둘 다 괜찮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들이 좀 많이 타격을 받았으니까. 근데 난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 싫다. 근데 사고는 싶다. 그러면 LG 엔솔 사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LG 예, 엔솔. 예, 간단하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나는 뭔가 조금 그런 정형적인 거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뭐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로 사셔도 되고 또 나는 아싸란 거 좋아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사시면 되죠. 예,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칼을 사시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사시든 사는데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죠? 회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어... 거기는 이수보다? 예, TMA라고 해서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없는 그걸 만드는 회사가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여전히 소재 쪽으로는 엄청나게 잘하는. 예, 그리고 대표이사님도 너무 좋고. 예. 네, 개인적인 호감을 좀 느끼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네. 탐방 갔다 온 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업에 대한 뭔가 이 의지 이런 게 굉장히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경영자 리스크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내가 이거 조금 하다 팔아먹어야지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이렇게 뚝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 좋아하고 있고요. 종목들은 뭐 제가 유리기판은 말씀드린 지 한참 됐고 소캠 관련주는 이제 참고해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TLB, 심텍 아직 더 나올 겁니다. 이제 아마. 더 이제 관련주 그쵸, 붙여가지고. 이 기자분이 두 개만 썼는데 네.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뒤에 TLB, 심텍 등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뭐 대덕전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나올 수 있습니다. 기판 좀 몇 개 없으니까 보시면 되고 바이오는 알테오젠 다시 제가 항상 좋다고 얘기했는데 40만 원 오늘 또 돌파했다가 38만 얼마 39만 8,500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 다 요 종목들 요 앞에 세 종목 특히 여기 보로노이가 조금 요즘 좋긴 한데 보로노이는 사실 근데 아직은 좀 신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리스크하게 보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자. 예, 요 세 종목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하이닉스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예, 솔리드 HFL 넘어왔습니다. 이거 너무 올라가가지고 네. 다음 주에 이걸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여기는 미용기기 새로 넣었는데 APR. 네. 미용기기들이 은근히 지금 휴메딕스, 휴젤 다 좋습니다. 여기 지금 네. 실적이 다 좋아요. APR도 실적 좋은데 아직 공모가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좋죠. 예, 요거 원택도 오늘 좀 올라오는 것 같던데. 원택, 비올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써놓은 겁니다. 각 산업에서 그렇죠. 대표적인. 근데 이거 대표 아닌데 왜 올리는 여기는 너무 저평가돼 있어 올려놓은 거고. 그다음에 기타에서는 쌈지엔터. 예, 요거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SK 하이닉스를 좀 많이 미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의 투자 매력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 조건이 바뀐다라고 하면 네. 삼성전자에서 뭔가 그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뭔가 진척이 생기거나 뭐 앞으로 뭐 분사를 한다거나 뭐 이제 어디에서 수주를 좀 받는다거나 이런 이제 이슈가 하나 딱 터지면 그때는 그러니까 하이닉스 비중을 줄이고 삼성을 가셔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SK 하이닉스.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한 1분기 뭐 1, 2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답답하게 움직이죠. 그렇죠. 지금은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더 관심이 많이 가 있어서 SK 하이닉스도 조금 그 선택지에서 하이닉스 밀리는 사시던 것 분, 하이닉스 투자하시던 분들이 TAB는 잘 안 사시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를 꾸준히 갖고 계시면서 삼성전자가 이슈가 생기면 일부 덜어서 삼성전자를 좀 사셔라. 네, 삼성전자 비중은 점점 높이고 SK 하이닉스 비중은 조금씩 낮추는
그런 매매 방법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다른 뭔가가 뉴가 생겼을 때 예, 예,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걸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해서 앞으로 투자하는데 또 좀 도움을 또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이건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